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기 종목 분석 전문가 볼좀 만진놈입니다. 12월 3일 국내 농구 2경기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좀 만진놈의 조합픽을 직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조합픽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여자 프로농구 삼성생명과 신한은행의 경기입니다. 삼성생명은 시즌 4승 5패 리그 4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홈에서 2승 2패의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삼성생명은 경기당 평균 75.3득점, 74.4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신한은행은 시즌 4승 4패 리그 3위, 원정에서 3승 1패를 기록 중이며 경기당 평균 67.5득점, 73.3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앞서 2연승을 기록 중이었지만 직전 경기에서 우리은행에게 패하며 좋았던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김한별이 21득점을 기록하며 분전을 펼쳤지만 배윤이 단 8득점에 그치며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날 배윤은 11개의 슈팅을 시도해 단 3개만을 성공시키는 극심한 슈팅 난조를 선보였는데 팀 주 득점원의 공격 전개가 힘을 잃다 보니 상대의 김소니아와 박지현 등과의 득점 대결에서 크게 밀리며 어쩔 수 없는 패배를 떠안아야 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 상대할 신한은행의 경우 골밑 전력의 약점이 두드러지는 팀이라 배윤이 크게 부진한 모습만 보이지 않는다면 충분히 승리를 기대해볼 만한 상대입니다. 올 시즌 경기당 평균 46.4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며 이 부분 1위에 올라있는 삼성생명으로서는 평균 38.1개에 그치며 5위를 기록 중인 신한은행의 골밑 운영은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신한은행은 우리은행에 이어 직전 경기에선 KB에게도 패하며 연패를 떠안게 됐습니다. 앞선 두 경기에서의 평균 득점이 57점에 그쳤을 정도로 극히 부진한 공격 전개를 선보였던 점이 꾸준히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한은행은 올 시즌 경기당 평균 67.5득점을 기록하며 이 부분 리그 5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상대할 삼성생명의 경우 평균 득점이 76.3점에 이르고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차이가 상당히 크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휴식기 이후 두 경기에서 모두 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골밑 전력이 확실하지 못한 점이 상당한 약점으로 꼽힙니다. 김수현이 센터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에 나서고는 있지만 몸 상태가 좋은 상황은 아니라 출전 시간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김수현이 빠진다면 사실상 힘을 기댈 수 있는 골밑 전력이 아예 없는 터라 공격은 물론 수비에서도 상대의 높이에 크게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신한은행입니다. 이번 경기는 삼성생명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휴식기 이후 오히려 더욱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신한은행이 이번 경기 또한 골밑 전력이 확실한 삼성생명을 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득점력이 월등한 팀이 아닌데다 센터 김수현의 좋지 못한 컨디션으로 인해 골밑에서 실점 허용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생각한다면 득실 마진에서의 손해는 더욱 극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경기는 남자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과 울산 모비스의 경기입니다. 고양 오리온은 시즌 8승 7패로 리그 5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홈에서 3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경기당 평균 80.6득점, 78.9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산 모비스는 시즌 8승 6패로 리그 4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정에서 5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비스는 경기당 평균 85.3득점, 82.3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팀을 이끌어온 최진수를 떠나보냈지만 반대급부로 이종현을 데려오면서 높이 보강에 성공한 오리온입니다. 효과는 대단했는데 휴식기 이전 이종현이 합류하고 그리고 난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무엇보다 골밑 수비력이 강화된 것이 가장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이승현의 부담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시즌 합류한 이대성 그리고 트레이드를 통해 이종현까지 영입하며 탄탄한 전력 구성을 마친 오리온입니다. 그간 숱한 고민거리를 낳았던 경기 운영 부분에서의 약점도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트랜지션 게임이나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보강에 실패했던 인사이드에는 트레이드를 통해 이종현을 합류시켰습니다. 체력 소모가 극심했던 이승현에게는 이종현의 합류만으로도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이 둘은 고려대 전성시대를 함께했을 정도로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왔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모비스의 가장 큰 강점인 포스트 공략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비스는 리빌딩에 가까운 선수 구성을 마쳤지만 현재까지 리그 4위로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를 이끄는 쪽은 역시나 포스트, 션롱, 그리고 함지우는 좋은 호흡과 준수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팀에게 리드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부터 최진수가 출전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뛰어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세대 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과 동시에 아쉬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아직까지도 팀의 중심을 잡고 상승세를 이끄는 쪽은 베테랑 함지훈이라는 점입니다. 리빌딩의 중심축이었던 김국찬이 시즌 아웃에 준할 정도로 큰 부상을 당했고 서명진은 아직까지 1군 무대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길 정도는 아닙니다. 즉 경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김민구 그리고 이현민 등 베테랑 가드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민구는 사고 이후 다이내믹한 신체 능력을 대부분 잃었고 이현민은 수비에서의 약점이 너무나도 뚜렷한 유형의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백코트와 프론트코트의 괴리감이 철저히 느껴질 것으로 판단되는 모비스입니다. 이번 경기는 오리온의 승리를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윈윈 될 수 있는 트레이드를 시행했는데 모비스는 아직까지도 경기 운영에서는 불안 요소들이 많고 이번 경기에서도 철저히 프론트코트에 의존한 운영을 펼칠 것입니다. 반면 오리온은 이종현의 합류로 포스트가 강화되면서도 이대성의 존재로 인해 더욱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휴식기 이후 좋은 출발을 알리는 쪽은 오리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국내 농구 2경기 프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볼 좀 만진 놈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커뮤니티 고정 댓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